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새벽 5시 34분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뭐, 딱히 크게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매도 보신 분들은 많이 먹었겠네요. 그죠? 음, 나스닥 차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사실 볼 게 없어서 나스닥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디였나요? 여기에서 이번 달은 무조건 인생 매도 타이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자리까지 끌고 와 드렸었습니다. 저 반등 이후에 여기가 먼저 올지 여기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살짝 이거 먹고 이거는 뭐 그다음 발동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 그다음 12,000 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많이 등장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그림을 좀 높게 생각해 드렸었어요. 그죠? 수렴하는 그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라 라고 표현을 했었었고 실제로 이 자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800포인트 정도에서는 한 지지받는 모습 여기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요 추세를 이제 돌파할 때쯤 정도 되시면 이제 단타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렴이 옛날 그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수렴이 아니라 이렇게 수렴을 가는 이유 보는 이유는 이 운봉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거래도 지금 뭐 막강하게 터지진 않고 터지긴 터졌지만 막강하게 터지진 않고 여기에 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이제 하방 플랫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이제는 숏을 보긴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죠? 요 구간에서는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1800, 1800 정도. 어쨌든 반등 한 번 정도 주었다가 빠질 거예요. 안정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숏은 이제 슬슬 청산각을 보시고요. 청산 하시는 게 좋겠고 요 밑으로는 빠지기가 그냥 바로 이렇게 무너지듯이 빠지기는 일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트코인 이거 골드도 한번 볼까요? 골드도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고 실버도 좀 볼까요? 실버도 실버도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버 2공간이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우셔도 괜찮습니다. 21에서 24일 그러니까 금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잡으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요, 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가 딱히 그렇게 볼 게 없어서, 볼 게 좀 있나? 볼 게 없어서, 사토시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제 부제가 영원한 상승은 없다 였었는데, 그래서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쌍봉은 쳤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죠. 쌍봉 이제 이 구간이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조금 덜 부담했는데 달러는 지금 환율이 좀 빠졌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조금 하락이 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조금 모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 그림이라면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은 사실상 조금 버겠지만 여기서 뭐 꼴랑꼴랑거리다가 가서 이 구간이 급속도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2천만 원을 일단 열어놓고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내년 봄 정도 해서 만약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다 털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이 크고 이게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동반해서 상승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 단독 질주가 나오면서 지금 죽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좀 잡으시더라도 일단은 일단 대응에 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느 정도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두두두두두둑 무너질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권한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을 등장을 했다는 생각,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뭐
풀매수 땡겨서 뭐 가자 외치기는 좀 그렇고 가자 하기는 좀 그렇고 알트코인도 매수를 노리시기에는 일단 단타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지금 이게 이제 수익 실현되면서 놀고 있는 그런 장세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 매수 말씀드렸던 흐름에 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오스도 뭐 잘 다져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어쨌든 알트코인의 흐름, 이제 사토시 장세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알트코인을 좀 매수를 강하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상승에 대한 일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일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진행이 되고, 여기 이제 1파고 여기에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져가면 이 가야 되거든. 횡보를 치다 가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횡보를 치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기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이 구간에 도달할 텐데 한 번 더 가고 죽을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알로시고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 일단 당기고, 그러니까 아주 길게 봤었을 때 우리가 2만 달러에 준하는 모습 2천만 원대에 대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죽어나가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보는 게 싫다라는 거라. 싫다. 그죠? 제가 이런 뭐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거 맞췄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수를 노리는 흐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흐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수렴이 진행되고 나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될 때 이때 매수에 대한 흐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매수에 대한 흐름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때가 좀 확률이 좀 높아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매수를 얘기를 하기가 당연히 껄끄럽죠.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껄끄럽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굳이 노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어쨌든 여기에서 뭐 하더라도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도 이래 죽더라도 어쨌든 뭐 이런 흐름, 들리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매수는 이 구간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타를 노리시더라도 안 오면 포기하셔야 돼. 이걸 못 잡았다라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게 차라리 단타라도 여기서 잡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올라가기보다 꿀렁꿀렁거리다 한번 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 단독으로 한번 쫙 크게 갈. 어쨌든 여기서 일단 매수를 노리시는 게 일단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돌파하면 그때 다시 제전략을 세우더라도 지금 돌파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행보성 흐름이 등장하고 나서 반등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평선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자리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항대에서는 매수를 노리지 않는다. 그리고 출발한 장목은 노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방송은 런웨이로 추측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세요. 이렇게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어떤 말인지 느낌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러 몰건 사토시 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BTC. 라이트코인 BTC. 라이트코인 BTC가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리버셜 반등이 나오고 충분 수렴이 좀 진행이 되고 살아갈지 죽어갈지 한번 봐야겠지만, 라이트코인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좋아하는 흐름이 사실 저항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일 때니까, 어쨌든 지표는 내년 12월에서 내년 초 정도의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뭐 횡보해 준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렇게 튀더라도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년 2월 달 정도를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흐름이네요. 퀀텀은 찾아보지 마십시오. 퀀텀 찾아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퀀텀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하고 에이다도 사실 지금 반등이 지금 현재 나왔고 나서 충분한 자리성 행보를 등장해줘야 되는데 에이다는 사토시 상세상 조금 더 지금 이 자리가 일단은 정찰을 한번 해봄직한 모습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 며칠만 더 기다리셨다가 사토시 장세를 봤었을 때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 반대로 좀 치고 행보를 좀 쳐주면 그 튀는 정도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 내년 2월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고 우리가 급하게 맘먹을 게 없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그죠? 비트가 고점을 돌파하면 알트에 대한 펌핑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사토시 장세를 봤었을 때 어쨌든 내년 초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면 그 뒤에 나오는 흐름은 지금보다 많이 큰 흐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사토시 장세가 반등을 하더라도 비트의 떡락으로서 상대적으로 알트가 좋아진 이런 흐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비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 한 번 더 순환매를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런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이오스는 아직 사토시 장세에서 흐름이 조금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오스 제가 원화 차트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토시 장세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끝에 다다라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끝에 다다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우 이론에 따른 뭐 공포기 침체기에서 침체기 정도 낙폭이 점점 작아져 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이제 사토시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하겠네요. 요 낙폭만큼은 좀 기어야 되거든요. 요거보다 좀 각도는 좀 약하게 해서 기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오스도 어쨌든 내년 2월 정도까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네요. 비트코인 캐시 마찬가지. 자,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알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이 시장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 진짜 실제 가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 이들 밑에 시도 좀 볼까? 이 대해서 가치를 운운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비트코인은 1,400, 1,500만 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 1월, 2017년 12월에 우리가 비트코인 2천만 원을 도달했었을 때 리플이 당시 5천 원이었고요. 이더리움 200만, 300만 원 정도 됐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 50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러면 이 과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거기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알트코인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냐라는 부분이 참 의문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치가 있다면 살아나야 되겠지, 그지? 뭐 엄청난 가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변곡에 대한 자리가 내년 2월. 제가 2월을 강조드리고 있죠. 제가 뭐 일단 연 사이클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맞아들었었으니까 어쨌든 2월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뭐 끈봉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상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설거지를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물량이 전환이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이미 세력 한번 해먹었던 종목은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해먹기가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종목, 새 종목 뭐 다른 거 얼마 전에 체인링크 이런 것도 퍽퍽 터지고 이랬잖아.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더리움도 뭐 꽤 많은 승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어쨌든 이더리움도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좀 다져주고 있다가 다져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어쨌든 내년 2월 정도가 모든 지표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화로 넘어가겠는데 넘어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그냥 똑같아요. 엉덩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맥스로 들어가서 지금 비트코인의 트레이딩을 조금 하고 싶은 구간이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트맥스 큰 돈은 못 넣겠죠. 제가 뭐 근데 나스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환율 때문에 2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크로가 거래가 안 돼요. 제가 200만 원 단위로 많이 놀거든요. 200만 원이면 사실 날려도 뭐 엄청난 타격은 아니니까 뭐 몇만 원 뛰기 하면서 그 재미롭고 그냥 재밌잖아. 그래서 그냥 돈 벌려고 벌면 꺼내 쓰고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이럴 때도 있고 거기서 자꾸 그 마진콜이 터지는 게 참 짜증이 나가지고요. 마진콜이 터진다니까 그 손절을 한번 2만 3만 원인가 손절을 했는데 다시 거래가 안 되는 거라 또 돈 넣어야 되잖아. 와, 그게 짜증이 나서 이제 영웅을 못 쓰겠다. 이래서 대역에다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로를 쓰더라도 1000만 원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병돈 100만 원어치로 그냥 비트맥스에 가서 좀 놀아볼까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노는 게임한다는데 게임비용이죠. 게임비. 자, 어쨌든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장 떡락할 음봉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래가 지금 정상 꽤나 들어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럼 현재는 여기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하락 때 알트코인 동반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 혼자 단독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펌핑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는 알트코인 동반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소이 차트도 지금 현재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뭐 그게 좀 좋은 쪽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어찌되었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을 막 풀매수해서 가자 외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요 정도까지 흐름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사실 반등을 좀 했으면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죠? 비트코인 캐시는 당장 죽을 흐름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22평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볼린저 밴드 원칙상 볼린저 밴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꼴록꼴록 올라갈 때는 그냥 큰 변화 없이 꼴렁꼴렁꼴렁꼴렁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게 하드포크 전날 끝나고 어떻게 돼 있고 저 세상 가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드포크 뭐 기다리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캐시 좋아하시는 분들 할 말 없겠지만 그때 하드포크 전날에는 대충 털고 나오십시오. 올라가는 모양새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매수하고 가자 외칠 만한 흐름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도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주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 저도 BK를 아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했죠, 그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득 구간이긴 해요. 꽤나 이득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찜찜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고 리플도 뭐 굳이 리플을 이란 표현 드렸었고 메디블록 뭐 SV 이런 얘기 들고 이오스를 제가 한 200 얼마였죠? 2000 얼마 때 매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이오스도 위로 툭툭툭 치고 있어요. 그죠? 툭툭툭 이오스도 빠지면 사지 마세요. 이제는 조정할 때 사면 안 됩니다. 이오스도 지금은 빠지면 사는 게 조금 거북한 흐름이고 일단은 깨져버리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현재 아직 깨지는 않고 있고 거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빠진다는 게 여기에요. 여기 깨지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충분히 행보하면서 이라고 쏴주면 여기서 팔아버리는 그런 흐름 정도.
단기적으로 이오스는 그래도 원화 차트가 나쁜 흐름은 아니라서 조금은 지켜볼만 하긴 한데 그래도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런 상승 추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좀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죽여버렸거든 다시. 그래서 좀 찝찝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인링크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이제 목표까지 찍고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라이트코인도 5만원대가 들어가게 되면 한 번쯤 반등을 한 볼 수 있을 테니까 여기도 5만원대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고 손절 여기다 무조건 걸어주셔야 됩니다. 제 시황은 손절 없는 시황은 없어요. 무조건 손절 걸어주셔야 됩니다. 손절 자꾸 나가가지고 제 욕을 하시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손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도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 날 수는 있어도 깡통은 되진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손절 꼭 걸어주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 맨날만큼 차트를 많이 보지 않거든요. 많이 보지 않는 이유는 먹을 게 딱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에 기다릴게요. 2월은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지.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파란불인데 여러분들 또 기운 좀 내시고요. 11월 달에는 과연 어떤 흐름이 등장할지 저도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하여튼 오늘 광고청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이제는 단타도 사실 쉬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흔드는 구간이라서 맞추기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들 직접 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막 하기가 아마 조금 빡세실 거예요. 또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고 그리고 공방에 새로 오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런 기간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진 마십시오. 절대로 원금 회복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원금 회복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불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원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원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 좀 명심하시고 그 마음가짐 좀 잡으시고 그걸 잊어야 원금을 잊어야 돈을 버실 수 있고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꼭 잊으십시오. 아시겠죠? 힘드시더라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